섹스는 학문이다. 섹스는 힐링이다. 섹스는 종합예술이다. 대한민국을 바꿀 혁명적 섹스 코드. 고수들의 성 아카데미를 시작하겠습니다. 아, 파트너가 없는 여성들은 실은 그냥 약간 얼굴 화끈거리고 식은땀 난 거를 몇 년간 한 1, 2년, 2, 3년 지내면 되는데 파트너가 있는 사람들은 성교통이 말을 상상을 초월할 만큼 심해서 거의 갱년기쯤 되면 성생활이 끝나요. 그때 남자들이 보통 여성보다 한 3살에서 5살, 10살 많은데 남자들은 진짜 미치고 발작 뛰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한테 호소하는 남자상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거 부부 생활이 좋았어도 물이 어느 날 갑자기 안 나요. 그 대신 뚱뚱한 사람, 아까 뇌하고 피부라고 했는데 그건 아니고 그 여자들 지방질에서 안드로겐이 나중에 에스트로겐으로 변하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예. 좀 뚱뚱한 사람들, 예, 예. 뚱뚱한 사람들은 훨씬 에스트로겐이 덜 감소해요. 그래서 오히려 뚱뚱한 사람들은 갱년기를 좀 유리하죠. 그렇긴 하지만 그래요. 성생활은 여성들한테 갱년기 있어서 가장 고민스럽고 여성들은 안 하면 돼요. 남편이 아무리 그래도 안 해도 되는데 문제는 그 갱년기를 겪고 있는 여성을 부인으로 갖고 있는 남편들은 갱년기 여성의 그 성생활 때문에 미치고 팔짝 뛰려고 그래요. 그래서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바람피는 남자들 정말 많아요. 그래서 여자들이 갱년기 성생활을 잘 관리 못하면요. 남편이 바람피는 데 굉장히 큰 그 기회를 제공하게 돼요. 왜냐면 이거는 기약이 없거든요. 정당화잖아. 네가 안 해주니까 내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 바꿔서 임신이나 바라고. 수유 중이라고 하면 잠깐 참잖아. 그리고 우리 애가 있으니까 그 참을 수가 있고 1년이고 뭐 몇 개월이고 이렇게 참을 수가 있는데 갱년기는 그때부터 이제 한 30년, 50년이잖아요. 한 번 안 해주면 절대 안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자기가 발기가 되는 한은 어떻게든 풀고 싶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부 생활을 잘 지내고 싶은 여성들은 갱년기에 성생활에 대해서 정말 고민하셔야 되고요. 뭐 병원 의료진이든 아니면 남편이든 본인이든 노력해야 돼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그동안은 못 살다가 지금 좀 잘 살아졌잖아요. 옛날에는 성을 종족 보존을 위한 수단으로만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먹고 살만 하니까 성이 꼭 종족 보존만뿐이 아니고 성적 긴장을 해소하고 사랑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접촉 정도라면 성기의 접촉 정도라면 생각하면 안 되고 생활의 일부고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1950년도에 알프레드 킨제이 박사가 여성의 성에 대한 연구를 했더니 깜짝 놀랄 보고를 했어요. 여성에 있어서 성행동이라는 저서에서 폐경 후에 여성들의 성욕이나 성적 반응이 감소되기는커녕 오히려 증가했다. 킨제이 박사가. 네, 그래서 깜짝 놀랐고 그다음에 그렇죠. 마스터스하고 존슨 박사가 인간의 성 반응이라는 책에서 폐경이 되었더라도 계속 성생활을 유지하는 여성은 아무 지장 없이 정상적인 성교가 가능하고 오르가슴 또한 장애를 받지 않는다. 뭐 폐경이나 노화 그 자체는 결코 여성의 성과 무관하다. 그렇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여자의 폐경 전의 성생활이 어떠했는가며 맞아. 건강이 어떠했는가고 배우자가 있다면 그 배우자 건강은 어떤지 배우자하고 감정 상태는 어떤지 이혼했는지 혼자 사는지 이런 게 더 주장을 했고 우리나라에서도 폐경 후에 여성들한테 설문지를 조사했더니 약 반수 이상이 지금도 문득 멋있는 연애를 하고 싶다. 3분의 2가 아직도 마음은 청춘이라고 대답을 했고 그리고 많은 여성들이 자신이 젊었을 때 그랬던 것처럼 나이가 들어서도 자신의 욕구를 드러내고 살고 싶어해요. 이게 그 위기의 여자라고 당대 히트를 쳤잖아요. 네. 연극도 있고 책도 있었고. 그 위기의 여자들이 갱년기 여성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고민이 뭐냐면 아까 말한 대로 성욕이라든가 뭐 이런 건 다 똑같은데 문제는 에스트로겐 결핍이 되면서 질벽이 얇아져요. 그러면서 분비샘들의 세포들이 줄어들면서 성교통이 생겨요. 이 성교통만 해결해주면 이것만 해결해주면 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가장 갱년기 여성들이 해야 될 문제이고 의사들이 왜냐하면은 네. 제가 공부해 보니까요. 네. 모든 신경계가 이제 에스트로겐에 민감한 세포들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대요. 네. 그러니까 여성 호르몬이 이제 줄어들면은 네. 신경 전달 기능이 이제 약해지는 거지. 그러기도 하지만 그래서 감각이 이제 줄어들고. 그게 아니라 가임기 여성은 네. 보통 질벽이 30층의 세포로 들어있어요. 네. 튼튼하고 두꺼운데 갱년기가 되면 5에서 6층으로 되고 얇고 많이 얇아지네요. 네, 굉장히 많이 얇아져요. 그래서 쉽게 성관계할 때 피가 나오거나 아프다고 느껴요. 왜냐하면 혈액량이 또 이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면서 성기로 향하는 혈액량이 줄어든대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네. 피부에서 느껴지는 감각도 둔해져서 네. 이성의 손이 닿아도 이렇게 짜릿하진 않아요. 그리고 오르가슴을 잘 느끼던 여성이 갑자기 갱년기가 와서
자기 오르가즘 못 느낀다고 하는 여성들도 있어요. 그게 이 감각하고도 좀 관계있어요. 근데 에스트로겐이 그 감각하고도 관계돼요. 그래서 나는 설마 했는데 내가 나이가 들어보니까 진짜로 감각이 이렇게 만져도 그러니까 기쁘고 막 예민하고 이런 감각이 진짜 없어져요. 그래서 어쨌든 나이 든 사람들이 성에 대한 흥미를 잃게 되는 가장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 말대로 감각이 둔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남성들한테도 더 흔하대요. 그래서 이런 경우 호르몬을 사용하면 되게 현저하게 개선이 되고 어쨌든 파스칼의 용불용설처럼 사용하지 않으면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는데 갱년기 여성이 한 3개월 정도 성관계를 안 하잖아요. 그 다음에 성관계 하려면 굉장히 아파요. 우리 한 6개월 정도 발 기부스 한 다음에 이렇게 기부스 풀면 다리가 한쪽 발에 비해서 굉장히 얇아지거든요. 얇아지죠. 그것처럼 3개월 정도만 성관계를 안 하면 그다음에 굉장히 얇아진 데다가 안 써갖고 그다음 하려면 아파서 못하게 되고 한 번 아프다고 여자들 뇌에 딱 각인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는 여자한테 성관계를 하자고 하면 두려움이지. 공포죠. 예를 들어 뭐 명품백을 사준다고 해도 얼마 전에 우리 병원에 어떤 환자가 와갖고 실은 창피한데 이런 얘기 해도 돼요? 그래서 못 내요. 그랬더니 저는 그분도 갱년기가 됐어요. 너무너무 성욕이 없고 남편이랑 성관계하는 게 너무 싫어서 싫다고 했더니 남편이 한 번 할 때마다 3만 원을 준대요. 너무 싸다. 근데 30만 원 줘야지. 나가서 5만 원이나 10만 원이라고 만약에 한다고 하면 많이 비싸면 딴 나가서 딴 데 자고 가죠. 그 3만 원이 내가 보기엔 적당한 가격이야. 부인한테는. 근데 그렇게까지 근데도 자기는 좋아서 하는 게 아니래요. 그래서 그분한테 에스트로겐 처방해줬거든요. 그만큼 이 질벽이 얇아져서 생기는 성교통은 사랑으로 커버가 안 돼요. 질염도 잘 생기고 네, 그죠? 노인성 질염, 노인성 방광염. 위축성 질염. 뭐. 그래서 맨날 성관계만 하면 바로 병원으로 쫓아와서 방광염 생겼네, 질염 생겼네 하는 사람 많은 이유가 이게 질이 얇아지고 방광도 마찬가지예요. 방광벽도 얇아지거든요. 다 에스트로겐하고 관계된 기관이에요. 요도 조직도 얇아지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중요하고 이제 그렇지만 폐경 후에 갑자기 어제의 뇌가 오늘의 뇌가 아닌 거 아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성의 중추가 뇌에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남녀를 불문하고 자신이 오르가즘을 느끼는 것보다는 상대방이 오르가즘을 느끼는 걸 더 소중하게 생각하니까 그거를 이제 파트너한테 얘기를 하든 부인한테 얘기를 해서 그거를 충분히 얘기를 해갖고 노력을 해야 되죠. 전번 시간에 내가 얘기한 것처럼 미국에서 오신 교수님처럼 교수님 계속 부인을 설득하려고 했지만 설득이 안 돼서 저한테 와갖고 제한테 설득 당해서 갔거든요. 본인이 가정을 지키는데 여러 가지가 있지만 남편이 정말 그렇게 2주일에 한 번이라도 성관계를 해달라고 하면 2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성관계 해주셔야 된다. 왜냐하면 남편이 그렇게 바라는데 본인이 못 해줄 이유가 뭐냐. 그리고 본인만 65세인 거 아니다. 50대를 넘어서 성교통이 있는 여성들이 다다. 하지만 그거를 본인이 해결하려고 하는지 노력할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그러니까 뇌에서 남편이 그만한 경제적 가치가 있는지 그동안 충분히 남편이 나를 위해서 돈을 벌어왔고 고생했고 그리고 남편이 그렇게 원한다고 하면 내가 그걸 해줄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를 생각해서 해줘야 되는데 본인 입장만 생각하고 남편의 욕망을 무시한다고 하면 남편이 부인을 사랑했겠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실은 나가서 파트너가 굉장히 찾기가 쉬워서 바람을 필 수도 있지만 미국은 그럴 수가 없으니까 남편이 참고는 살겠지만 어느 날 갑자기 이혼하자고 하면 어떡할래.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죠. 실은 그런 부분까지도 남편이 거의 구걸하다시피 2주일에 한 번 하고 한 번 할 때 3분 이상 못하게 한다고요. 아프다고. 그래서 그런데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자기 자신의 새로운 성적 즐거움을 찾을 수가 있는데. 근데 둘 다 너무너무 금술이 좋고요. 네. 애들을 다 잘 키웠어요. 교수, 의사 막 잘 키웠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부인은 옛날에 뭐 되게 멋졌었어요. 얼굴도 그렇고 운동도 했었을 거고 남편도 굉장히 멋져요. 근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아프니까. 그리고 호르몬 약도 좀 드셨었대요. 한 5년, 10년. 근데 이제 더 이상 드시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면 그건 먹으면 미국에서는 특히 미국이 우리나라는 유방암이 40대 많거든요. 미국은 5, 60대가 많아요. 예.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호르몬 약에 대해서 굉장히 희꺼하는 경우가 많고 미국은 전립선암하고 유방암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호르몬에 대해서 긍정적인 사람하고 부정적인 사람이 반반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호발 연령이 50대이기 때문에 5, 60대 유방암 걸린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요. 거의 저는 20년 동안 딱 한 명 봤거든요. 근데 그분은 그 외에는 유방암은 저희 병원 건강검진에서 2주일에 한 번씩 나오는데 호르몬 약 먹고 하루 20명씩 처방해주고 20년 동안 한 명 봤어요. 근데 그분은 쓰레기 줍는 아줌마 할머니였는데 자기는 그걸 안 먹으면 너무 아프니까 그걸 꼭 드시러 오는데 검사를 안 해요. 근데 이제 건강검진 생기면서 하시라 그래갖고 유방암 3기에 발견이 됐거든요. 근데 그분 아직도 살아계셔요. 근데 약간 폐경기에 이제 여러 가지 성욕이 줄고 네. 감각도 줄고 네.
뭐 질벽도 얇아지고 성교통 네. 생기고 네. 그런 증상만 있는 것이 아니고 네. 사실 반대 증상도 많잖아요, 그죠? 그럴 수도 있죠. 예를 들면은 네. 난소에서 테스토스테론 호르몬이 이제 수치가 증가하잖아요, 그죠? 맞아요. 이거는 성욕 호르몬 아닙니까? 맞아요. 그래서 오히려 폐경기에 성욕이 증가하거나 네. 또 우리가 계속 얘기했듯이 여성이 성적인 경험이 늘고 또 출산을 통해서 이 성감이 많이 열리잖아요. 네. 그게 이제 40대 초반부터 50대 상당히 상승되지 않습니까? 네. 30대 중반부터 40대까지. 그래서 성감이 오히려 열리고 그래서 성적으로 더 깊어지고 왕성해진 사람도 많고 그래요. 아까 전에 또 얘기했듯이 우리가 밖으로 향하는 월경혈이 내면으로 향해지면서 네. 에너지가 더 충만해진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새로운 성의 세계를 더 탐험하는 사람도 많다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또 이해할 필요가 있죠. 예. 그럼 두 가지로 봐야 되겠네요. 예, 예. 갱년기에서 더 좋아지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대다수는 성교통과 성욕 감소가 온다. 이렇게? 예를 들어 젊었을 그거는 때 뭐 빈도는 모르겠네. 젊었을 때 남자가 계속 성관계 할 때마다 오르가슴을 느끼게 해주는 섹스를 한 사람들은 예, 예. 실은 거기도 굉장히 스무스하게 넘어가는데 그렇죠. 문제는 50대쯤 되면 남자들이 발기 안 되는 남자들이 많아져요. 그러면서 여성의 성도 같이 쪼그라드는 경우가 많고 그다음에 이제 여성의 경우는 그게 문제가 되죠. 예, 여성의 경우는 그 전에 남편이 사정 위주 섹스를 했다. 그럼 50살쯤 되면 그냥 문 닫아버려요. 그러니까요. 예. 왜냐하면 오르가슴을 느끼게 해주는 섹스를 하면 여성도 좋으니까. 그리고 더 웃긴 거는 뭐냐면 만약에 남편이 사별을 했거나 이혼을 했다. 파트너가 바뀌잖아요. 그럼 50대 60대인데도 호르몬 약을 안 먹고도 물이 팡팡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정신적인 거하고 관련이 있네요. 네, 뇌하고도 관계가 있어요. 에스트로겐이 그럴 땐 분비가 안 돼도 물은 잘 나오나 아니면 살짝 분비될 수도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게 저는 분비가 안 될 거라고 생각했고 뇌가 하는 거니까. 그전에는 실은 에스트로겐 안 먹으면 절대 안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파트너가 바뀌어서 파트너가 한 3명 정도 있는 여성분들 나이는 68세도 그런 분들 보면 물이 팡팡 나온대요. 파트너가 호르몬이네.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남성들도 파트너가 바뀌면 네. 성욕이 증가하는 것처럼 여성도 파트너가 바뀌면 성욕이 이제 증가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 실제로 저는 많이 봐요 주변에. 그리고 훈련을 통해서 또 변화되는 여성도 많이 보고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일부 일처제를 산다는 것이 이제 문제고. 폐경과 상관없이 폐경돼도요. 네, 애기 많이 나오고 네, 진짜 성감도 더 깊어지고 예, 더 깊게 느끼는 여성을 저는 많이 봅니다 실제적으로. 그럴 경우는 두 사람이 특별한 노력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성감이 많이 발달돼 있어야 되지. 평범한 사람들은 그렇다는 거예요, 제 말은. 평범한 그래서 사람. 우리가 이따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네, 그런 갱년기의 일반적 증상을 잘 극복해서 그렇죠. 새로운 중년에 그러니까 신세계, 새로운 성의 세계를 좀 만드는 법을 얘기하고자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어쨌든 나이가 들면 감각 장애가 있는데 되게 이 감각 장애라는 게 골반이나 질 부위의 신경 전달이 뇌에 전달하는 거잖아요. 예, 예. 근데 이게 마음가짐이나 정신 상태하고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실은 나이가 들수록 섹스는 90%는 뇌로, 10%는 아래로 하는 게 좋고, 그다음 이제 배우자들이 한 20년, 30년 사면 잡은 고기한테 먹이 안 준다고 부인한테는 발기가 잘 안 되거나 가족끼리 그런 거 하는 거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부인한테 노력을 안 해주잖아요. 안 하죠. 만약에 남편이 진짜로 아까 그 65세 할머니가 파트너를 만났을 때 애무를 뭐 서너 시간씩 해준다며요. 그렇게 남편이 해준다고 하면 어떤 여자들이 안 나오겠어요. 근데 그러니까 그 여성분이 얘기하는데 한 2시간 정도 애무하거나 사회 운동하면 애기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닫혀 있는 상태에서 계속 했으면 이제 계속 나오는데 닫혀 있는 상태에서 그 정도를 하니까 이제 나오는 거지. 근데 안 우리나라 나오지는 않는다는 거지. 우리나라 남편들이 2시간씩 애무 해주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해결이 안 되니까. 근데 그게 발동이 걸리면은 네. 나옵니다. 그러니까 많이 안 해줘도 이제 많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 노력을 해줘야 되는데 예. 부인들이 싫어한다고 안 해주고 본인이 하기 싫어서 안 해주고 뭐 하기 싫으면 말하라고 안 해주고 그러기 때문에 애무하는 시간을 늘려야 되는데 부인의 성교통을 어떻게든 고쳐주려고 남편이 그동안 한 30년 써먹었으니까 이제 기름칠도 하고 뭐 조이고 닦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을 안 해주면서 안 해준다고만 컴플레인하고 나가서 이렇게 할 생각만 하잖아요. 그래서
실은 그런다고 보면 바깥에 나가서 부인이 다른 남자한테는 되고 남자가 또 다른 여자한테는 되고 이런다고 하면 결국은 정성이거든요. 뭐 너 이쁘다, 맛있는 밥 사주고 용돈도 주고 이러면 여자들이 그 여자들도 이쁘다는 소리 들으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갱년기에 맞이해서 이제 부부 관계들을 다시 좀 정립할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있죠. 이제 인생을 네. 두 개의 산맥이라고 본다고 하면 예. 50세까지가 이제 산 하나를 넘었다고 하면 예. 50살부터 또 다시 뭐 80이든 100살이든 두 번째 산을 다시 넘는다고 생각을 하고 새로 시작을 하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50세가 되면 남성이든 여성이든 기억력도 떨어지고 호르몬도 떨어지고 남성은 여성화 되고 여성은 남성화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신체적인 육체적인 변화가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하면 예, 예. 그 전에 했던 노력과 좀 다른 각도에서 노력을 해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자가 성교통이 있어서 안 해주는 것은 무조건 이기적이라면 생각하지 마시고 맞죠. 자기가 잘못한 거지. 반대 입장을 생각을 해보죠. 예. 그때 그 교수님이 자기가 잘 못 느끼게 해줬나 보다고 자기 테크닉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하시면 가셨는데 어쨌든 맞는 말일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정 위주 섹스를 해버리면 여자들이 50살이 넘었거나 그러면 공장문을 닫아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남자들이 그래서 저는 여성의 갱년기를 이제 잘 걷는 일단 성의식을 몇 가지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첫째, 성기능과 생식 능력이 같다는 고정관념을 좀 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기능은 원래 사춘기 이전부터 시작되고 생식 능력이 끝난 이후에도 계속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폐경이 됐다 해서 성기능이 기능 못한다 하는 고정관념에 대해서 일단 버릴 필요가 있다는 거죠. 폐경이라는 거는 생식 능력이 끊어지는 거지 성기능이 다하는 것은 아니다. 이걸 일단 먼저 좀 명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실제적으로도 이제 20% 정도만 섹스에 대한 관심이 줄고 폐경기 여성이요. 50% 이상이 이제 섹스에 대한 관심이 줄지 않았다고 합니다. 조사에 의하면은. 네. 보면 지금 우리나라에 그 불륜남 불륜녀들 많잖아요. 예. 우리 식당 가서 다정하게 밥 먹는 커플은 불륜이고 아무 말 없이 밥 먹는 커플은 부부다. 근데 실제로 이렇게 보면은 맛집들 다니다 보면 그런 예를 많이 보거든요. 네. 그런데 이분들은 대부분 맛있는 거 먹고 드라이브하고 모텔 간다고. 근데 그런 부분들 50대들 많아요, 진짜. 네. 그러니까 아까 박 원장 말씀하신 것처럼 파트너 바꿔가지고 즐겁게 즐기는 거야. 내 말은 성생활을 열심히 한다는 거죠, 그분들이. 성기능에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그렇게 즐기지. 만약에 성교통이 있으면 즐기겠냐고. 그렇죠. 그러니까 뭐 불륜 이런 걸 떠나서 그쵸. 어쨌든 다른 파트너하고 성생활을 맞아요. 한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 주변에서도 얘기도 많이 보고 제 주변에도 이렇게 보면 50대들이 짝지어서 노는 거 많이 봐요. 네. 골프 치고 가고 뭐 하루 종일 있다가 뭐 한번 또 섹스하고 오고 뭐 자기들끼리 마치 그 무슨 애들 뭐 미팅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옛날에 못 해본 걸 지금 하는 것 같아. 지금 맞아요. 50대들 보면 그럼 자가용은 집에 처박아 두고. 아니 뭐 남자가 가지고 오든 여자가 가지고 묻지마 오든 관광도 뭐. 가고 그렇던데요. 네, 그런 것도 하고 상당히 즐기시는 분들은 열심히 즐기고 자가용이라는 거는 자기 아내. 이게 자기 마누라하고는 안 하죠. 그러니까 다 문제인 남의 거지. 서방, 남의 와이프하고 하는 경우들을 실질적으로 많이 본다는 거지 우리 주변에서. 그 이유가 재미가 없고 나를 이쁘다고 얘기 안 해주고 나를 멋있다고 얘기 안 해주고 나한테 정성을 안 들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새로운 차원의 이제 성을 즐겨야 된다. 이걸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새로운 차원의 성이라는 거는 지금까지는 뭐 이렇게 짜릿하고 어떤 말초적인 어떤 그 쾌감 위주였잖아요. 그죠? 그런데 노년이 되면서 이제 그런 신경이 아까 전에 조금 무뎌진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새로운 차원의 어떤 그 성감이 끼어나면은 제가 말씀드린 이제 에너지 오라가즘 서로 이제 애무를 많이 하고 삽입을 늦게 하고 그런 식으로 에너지를 서로가 충분히 활성화시키는 위주의 이제 섹스를 하고 그런 깊고 오묘한 그런 에너지 오르가즘식으로 느끼면은 중년의 부부가 계속 갈 수 있다는 거죠, 열정을. 근데 이 감각적인 부분에 대해서 네. 그러면 그렇게 성생활 하시는 분들은 감각에도 별 이상이 없나? 아까 어쨌든 성교통은 있고 뭐 그런 부분은 물 나오고 이런 거는 꾸준히 했을 경우에는 된다. 그러면 근데 어쨌든 갱년기면 감각이 떨어진다. 그럼 이 감각적인 것도 즐기시는 분들한테는 문제될 게 없을까요? 피부 감각이 떨어지는 거예요. 피부 감각은 별로 개선될 것 같지는 않은데 그냥 기분이 업되고 물이 좀 많이 나오지 감각이 좋아질까? 아니 잘 그러니까 모르겠는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금방
이 신경에 의한 자극만으로의 어떤 그 감각이 아니고 에너지가 이렇게 충분히 자극받고 돌면서 오는 새로운 어떤 에너지 감각이 있다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어쨌든 피부 감각은 떨어지는 건 맞는 거네. 하여간 라고 봐야 되겠네. 저는 피부 감각이 많이 한번 떨어져요. 물어보세요. 환자들 중에 갱년기도 성생활하는 분들한테 감각이 보통의 저한테 오는 환자들은 그냥 남편이 해달라고 하니까 해줘요. 아까 만들어 3만 원 받고 하는 것처럼 그냥 할머니들이니까 옛날 했던 방식대로 남편이 하자고 하면 그냥 해야 되는 아니 거죠. 저렇게 즐기시는 분들이 본인이 즐긴다고 말 안 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물이 잘 나온다고 하는 할머니들은 자기도 좀 즐기는 것 같은데 오르가슴 얼마나 느끼는지는 잘 안 물어봤고 그러니까 오랫동안 부부 사이가 좋고 오랫동안 그냥 매일 뭐 아니면 일주일에 2-3번 했던 사람들은 그냥 그 습관대로 가시더라고요. 이 감각이 새로운 감각이 계속 열립니다. 말초 어떤 그런 자극들은 좀 떨어지더라도 아까 에너지가 깊이 충만됨으로써 오는 새로운 감각들이 계속 열려요. 일단 좋으니까 하겠죠. 뭐 예, 안 좋은데 하겠어요. 상당히 느낌이 좀 신비롭고 깊어지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그 감각은 노력 여하에 따라서 계속 개발되고 열린다는 거죠. 실제로 이제 그걸 즐기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아까 이제 박 원장님도 얘기했듯이 남성의 이제 발기부전 문제가 있거든요. 여성이 이제 갱년기가 되면서 욕구가 더 늘어나는 사람들이 이제 다수 있는데 그때쯤 되면 이제 남성이 이제 발기력이 약화되거나 정력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 문제가 이제 작지 않죠. 그래서 부부가 이제 대화를 많이 하고 그런 변화에 대해서 그리고 건강 관리라든가 여가 관리 이런 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어떤 그 관계 정립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 생각됩니다. 방치하지 말고. 그 실제로 여성이 이제 교육을 받으러 와서 남자들을 데리고 오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요즘에. 그래야죠. 같이 와야지 사실. 옛날에는 남자들이 이제 이렇게 오는 경향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여자들이 이제 먼저 와서 혼자 해결돼서는 안 되겠다 이래 생각해서 남자들을 이렇게 강제로든 그 건면해서든 끌고 와서 같이 공부하는 그런 그 조류도 많이 생겼어요. 예. 그건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봐요. 그렇죠. 예. 폐경기 부부학교에서 좀 수련을 하셔야 돼. 공부를 좀 하시고. 부모님 뭐 상대방이 얘기하는 거 듣나? 부부가 서로 안 듣죠. 이 나이 되면 제3자가 얘기해 줘야 되고 그래야지 맞아요. 뭐 개선이 되지. 그리고 이제 사별했거나 파트너하고 이제 진짜 그런 섹스할 수 없는 그 환경이나 상황이면은 적합한 진짜 상대를 적극적으로 좀 연애하셔야 찾으려는 돼요. 그럼요. 그런 연애하면 노력도 상당히 뭐냐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연애하면 할머니들도 행복해하는데. 행복해하고 기쁨이 넘치면 다 몸도 변화하는 거지 거기에 맞춰서. 계속됩니다. 마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